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친한 언니 집에 놀러를 갔다가 9살 조카 책상에서 방학 숙제 안내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숙제들과는 뭔가 좀 달랐는데요. 독서 감상문이나 일기를 쓰기, 탐구 보고서 같은 숙제는 없고 너무나 낯선 숙제 목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목록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해야 할 것 목록엔 웃기, 산책하기, 즐거움 찾기가 적혀 있었고, 하지 말 것 목록엔 걱정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 물리치기라는 항목이 있었더라고요. 숙제를 내준 선생님은 어떤 어른의 모습일까 잠시 궁금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숙제들이 꼭 나한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숙제가 주어진다면 아마 숙제를 한참 미뤘을 것 같더라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네.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에서 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TV에서 네. 또 원장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TV를 보다가 네. 혹시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면 일단은 일시 정지를 하고 그렇죠. 저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원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또 감히 이렇게 스타를 여기서 만나 뵙게 됐네요. 아이고. 아니, 사실 네. 저는 이제 오는 방송은 처음인데다가 네. 우리 그 오는 방송의 스타이신 아이고 참, 네. 우리 희원 MC를 만난다는 생각에 네. 어제 소개팅 나오는 기분으로 제가 어머나. 나왔고요. 예. 좀 신경 써서 나오는데 어떠시나요? 얼굴도 반짝반짝하시고 옷도 네. 티가 나시고 저도 팩도 하고 왔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남다른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한약에 대해서 네. 쉽게 우리 청취자들 분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할 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이왕 나온 김에 네. 그래도 건강한 생활에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 네. 아마 몸 건강, 마음 건강 애청자분들도 참 기대를 많이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할 그 내용은요, 면역력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몸 건강, 마음 건강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네.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아. 한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원장님 강의를 잘 들어보면 정말 오늘 내가 좋은 해답을 얻고 가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전에 네. 제목을 면역력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네. 정해주신 거 보면 네.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무언지 네. 좀 알려주세요. 희연 씨는 면역력 하는데 네. 면역력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면역력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침투되기 좋은 상태,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네.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반 전문가가 되셨어요. 맞았나요? 보통 바이러스 얘기까지는 안 아, 하는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우리 사람 몸은 항온동물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기초 체온,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 네. 종일 우리 몸은요 전쟁터예요. 와. 근데 특히 이제 환절기 때는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맞아요. 또 갑자기 날씨가 떨어지거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기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아. 그죠? 그리고 비염 환자분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면역력이란 게 과연 무언가? 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질병, 쉽게 말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외부에서 나쁜 기운, 그게 네. 찬바람이 될 수 있고 세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를 무찔러주는 그러니까 항체를 생성해서 네. 이거를 갖다 공격해서 없애주는 그런 이제 힘인데요. 네. 사실 우리 한의학에서도요. 네. 오래전부터 이 면역력에 대한 용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한의학에서 네.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로부터 우리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위기라고 표현하여서 치료의학,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면 네.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병을 예방해주는 예방의학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위기란 그러니까 인체를 외부 사기, 외사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런 기운을, 좋은 기운을 말하는데요. 네. 5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가 호의기표라 해서 우리 몸에 사기가 기표, 그러니까 체표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네. 또 온양내외, 우리 몸의 안과 밖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엔 체온 유지가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리고 항어외사, 같은 말인데 외부의 사기,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를 해주고 네. 또 자양주리. 자양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갖다 영양분을 갖다 공급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바깥을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함께 또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개합 항공이라 해서 네. 항공은 땀구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땀구멍을 열었다 닫혔다 해주면서 땀을 배출해줘서 노폐물 배출과 함께 마찬가지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런 이제 힘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오늘날의 단어만 다르지 네. 면역력과 같은 그 용어가 위기라는 말로 이미 면역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잡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병이 나서 고치는 치료 의학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단계 앞선 의학.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예방의학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왔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쵸. 예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이미 아파서 병이 나면 한 발 늦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한의학에서는 또 그 예방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중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네. 됐는데요. 그럼 원장님 어떤 경우에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했죠. 네. 온양 내외 네. 안과 밖을 따뜻하게 체온 해준다. 결국에는 체온 유지가 안 되면 기초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초 체온이 1도씨만 내려가도 맞아요. 30%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네. 면역력이. 그만큼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신체가 몸이 좀 냉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면 훨씬 더 염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장 기능이에요. 위장 기능이에요?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네. 면역 세포는 이하 장에 거의 50% 이상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간 30% 정도, 또 폐에 또 한 20%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위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위장 내에 좋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네. 그 미생물들이 위장 간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외식하고 안 좋은 음식도 때로 먹잖아요. 그렇죠. 날 것도 먹고 찬 것도
것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많이 먹죠. 네. 그럼 그거를 충분히 소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양분만 흡수하고 또 배설을 함으로 해서 해독을 시켜줘야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잉여물인 노폐물이 쌓이지가 않고 에너지 대사가 잘 돼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줘요. 네. 근데 이게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체내에 장내에 좋은 균인 미생물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누구나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미생물의 먹이인 유산균들이 많이 죽어요. 네. 개체수가 떨어지면 더 가스도 많이 차고 네. 소화도 안 되고 뭐 변비였다 설사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간혹 유산균 섭취도 해줘야 네. 되겠죠. 요즘에 그런 말이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결국에는 위장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도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이 스트레스의 반응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확 쏟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코르티솔은 결국에는 이게 호르몬이 많이 과잉 분비될수록 네. 각 신체 기관에 혈액량을 많이 내보내야 되면서 그 결과로 심박수, 맥박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동시에 혈압과 혈당 수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몸에 모든 몸이 긴장이 되고 네. 수치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꾸로 우리 몸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순환 자체가 좀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더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인이라고 네.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자율신경이 교란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그 제때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나쁜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역할을 못 하는군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제때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면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멜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멜로토닌은 우리 몸의 체내의 면역력도 올려주지만 네.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거나 네. 밤에 너무 늦게 자거나 하게 되면 네. 이 멜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와 아울러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자꾸 찌는 건가요? 그렇죠. 비만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잠을 안 자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지방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될 수밖에 잠은 없습니다. 잘 자야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도 하나의 면역력 저하에 요즘에 굉장히 이제 화두죠. 맞아요. 환경오염, 네. 미세먼지. 근데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뭐냐면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중금속을 포함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또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더 작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거든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기를 통해서 네. 폐포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부층을 투과해서 혈관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심장이나 뇌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신에 퍼지게 돼서 이게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도 또 하나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다양한 원인으로 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구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질환들은 네. 어떤 게 좀 있나요? 첫 번째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감기예요. 그죠? 네. 환절기 때 감기 잘 걸리는 이유가 체온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감기가 잘 걸리는데 요즘 애들은 감기에 한번 걸리면 뭐 항생제를 몇 주씩을 먹어도 네. 잘 낫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40대 중반인데 정말요? 저희 때만 해도 집들이 거의 이제 주택이었어요. 네. 그래서 흙, 나무, 그런 뭐 벽돌 그런 거랑 이제 친했고요. 예. 그 놀 때도 우리는 흙을 많이 만지면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흙에 있는 미생물과 여러 가지 흙 먼지를 갖다 많이 접하면서 살아서 네. 몸이 단련이 되고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아파트에서 시멘트 문화, 그렇죠.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흙을 별로 만질 일이 없고요.
저희 딸만 해도 비 온 날 물방울 하나만 튀겨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요즘에도 워낙 깔끔하게 키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항체, 면역력이 별로 길러지지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감기에 걸리면 이제 약만 먹어서 자꾸 그 증상만 누르다 보니까 내성들도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졌고 해서 질질 끄면서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을철에 특히 또 하나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네?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려본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없는데 네. 주변에 지인분들이 네. 개그맨들 중에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을 네.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아프냐면 우리가 아픈 통증은 주로 신경통으로 많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인데요. 우리가 수두를 한번 앓고 난 다음에 네.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잔존해 있다가 신경절을 따라 침범을 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네.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신경절을 따라서 뭐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서 얼굴 쪽으로 올라가면 특히 더 이제 통증이 심한데요. 이게 이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유형이 우리 몸 체간으로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번지게 되면 좀 더 쉬운 질환이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아가거나 또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더 어려운 질환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띠 모양을 두르면서 물집이 막 스포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네, 통증이 네. 굉장히 극심한 거를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혹시나 어느 한쪽 피부에 물집이 잡히면서 좀 가렵거나 아프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있고요. 또 가을철에 건선이나 아토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체가 커지면 우리가 수분이 피부가 마르면서 건조해지면서 아토피나 건선도 많이 유발되는데 그만큼 피부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재생 속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른데요. 네. 이 유마티스 관절염도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해서 네네. 자기 세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해서 네. 이 관절이 붓고 뚱뚱 붓고 변형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마티스는 누구나 연령층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도 네. 이 폐기관지가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길 수 있는 질환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주제로 좀 정해주셨던 알레르기 네. 비염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볼 네. 건데요. 네. 아무래도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네. 이 주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가 조금 비슷한 증상으로 네. 나타나기 때문에 혼동을 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잘 모르고 네.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딱 두 가지인데요. 네. 기억하기도 쉽겠죠. 예. 첫째, 오한, 발열이 있냐 없냐예요.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미열이 계속 네.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감기. 근데 오한 발열증이 없이 기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비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감기는 아무리 심하게 걸려도요. 네. 보통 2주 이내에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렇죠. 재발될 수는 있지만 네. 어찌됐건 감기 증상은 2주 이내에 네. 보통은 이제 치료가 돼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죠. 하지만 2주가 지났어도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가리 같은 증상이 지속이 되면 일단 감기로 걸렸다 하더라도요. 계속 질질 끌면서 이런 증상들이 안 나오면 네. 이제 비염으로까지 발전이 됐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감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원래의 폐기관지가 약했거나 호흡기 네. 쪽이 약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나 천식 같은 다른 알러지 질환이 있거나 네. 최근에 이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을 때는 이런 비염이나 축농증까지도 더 이렇게 재발이 잘 되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감기가 걸렸을 때 네. 빠르게 치료를 하지 못하면 네. 이게 비염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2주 이상을 질질 끌면 설령 감기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특히나 본인 체질적으로 폐기관지가 약했거나 아니면 이전적으로 좀 네. 알러지 체질을 물려받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로 이장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돼 있을 때는 비염 내지 더 심하면 퉁농증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기간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원장님, 이 알레르기 비염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기관과 부비동의 구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일단 코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 말고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커튼처럼 네. 이렇게 먼지를 막아주고 네. 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시 네. 안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네.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아주 필터 정확하게, 역할. 네,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코에는요, 우리가 코가 콧구멍만 이렇게 직선으로 딱 뚫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에는 갑계라는 게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비각계, 등비각계, 상비각계라는 게 코 안에 양쪽 날에 붙어 있고요. 네. 이게 우리 코 점막의 상피세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움직이면서 네. 코 안에 상피세포 내에 뮤신이라는 곳에서 네. 콧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요. 아. 그래서 먼지나 뭐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게 들어와도 이 콧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씻어주어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아주고 내보내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모 운동을 통해 안에 이제 우리가 찬 공기를 들이마시더라도 네. 안에서 저절로 이 모세혈관에서 히팅, 열을 내줘가지고 기초 체온도 유지를 시켜주고요. 또 산소를 확 들이마셔가지고 우리 뇌나 폐 쪽으로 맑은 공기를 갖다가 보내주어서 전체 혈액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각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 각계 사이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그걸 자연공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비염, 퉁농증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공을 따라서 우리 얼굴 뼈 안쪽에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인데 비어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네. 양볼에도 있고요. 네. 또 눈, 코 사이에도 여러 개의 구멍들이 나 있고 저 코 저 뒤쪽에도 또 구멍 2개가 있고 머리 앞머리 쪽에도 2개, 즉 8군데의 구멍이 열려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큘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산소와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뇌가 뜨겁지 않게 열도 식혀주고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와 이 부비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면역, 1차 방어 기관이 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우리 몸의 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 이외에 체온 유지와 또 수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비동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네. 이 작용들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하나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염이 오래돼서 네. 이 부비동까지 특히 열린 그 자연공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콧물이 밖으로 빠지지를 못하고 이 콧물량이 늘어나면서 염증 때문에 이 콧물이 따라 들어가게 돼서 부비동에 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 볼 쪽에 있는 그 부비동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위는 귀와 또 저 안쪽으로 목구멍, 목 안과 그다음에 잇몸까지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콧농이 차게 되면 귀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 중이염, 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농, 폐농까지. 그리고 잇몸이 자꾸 헐거나 또 입을 자꾸 벌리며 숨을 쉬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입도 마르지만 이게 자꾸 얼굴 뼈가 변형이 돼서 얼굴형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코, 눈, 코 사이의 주변에 사골동이라는 구멍인데 네. 거기는 아주 눈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콧농이 자게 되면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눈꼭 끼고 눈이 침침해지고요. 네. 앞 이마 전두동 쪽에 이제 특히 농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은 네. 누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면서 두통이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안에 저평동에 있으면 머리 전체가 무거워지고요. 그러면서 이 비염 증상이 갈수록 코가 막힘이 심해지면 특히 밤에도 코 막힘이 심해진데 이걸로 인해서 숙면을 못하게 되고 만성 피로나 두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콧물이 자주 나오니까 네. 훌쩍거리면서 그리고 킁킁대면서 집중력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성장 장애와 아울러 학습 장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비염이라고 의심되면 빨리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부비동 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증상들이 네. 또 나타나니까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 네. 다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네. 뭐 코막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네. 불면증, 콧물 네. 아니면 만성비염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네. 비염 치료를 하시는데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염이라 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같은 코 증상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부비동까지 차게 돼서 뭐 중이염이나 목 기관지염, 눈 결막염, 또 두통이나 여러 가지 학습 장애까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염은 빨리 고쳐야 하는 질환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마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지만 세부적인 증상들은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다양한데요. 사실 면역력 하면 저는 뭐 대상포진 같은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염이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 새롭게 다가오는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비염에 네. 대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의 강의가 면역력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면역력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사마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사마귀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걸 제거를 해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지 아.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답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아, 예, 알려주세요.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재발이 잘 되는 게 문제겠죠. 네, 맞아요. 근데 빨리 제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네. 일단은 제거를 안 하면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므로 옆으로 막 번져요. 아. 그러면서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고요. 그리고 또 손, 발에 있는 사마귀는 손발톱 변형까지 일으키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까지 감염되면 자궁 경부암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빨리 제거를 해야겠죠. 네. 이 사마귀가 한마디로 이제 아까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네. 했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아. 이 우리가 점막이나 피부가 감염을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표피가 굉장히 과다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오돌토돌한 구진, 돌기들이 막 생기는 그런 감염성 피부 질환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또 감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영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손발이 주로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사마귀는 심상성 사마귀라고 하고요. 얼굴이나 목 쪽으로 나는 거는 편평사마귀. 그리고 또 생식기에 감염되면은 그를 이제 성기사마귀 내지는 곤지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물사마귀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는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데 몰루스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고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마귀가 증상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네. 재발이 자꾸 되는 이유는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봐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마귀 바이러스는 그대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과에 가면은 레이저 치료나 네네. 냉동 치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네. 이것도 사실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아파요. 그리고 또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재발이?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되고 하는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사마귀의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일단 체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난히 이제 이런 그 사마귀가? 그렇죠. 사마귀가 잘 나는 체질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흡연 같이 너무 생활이 불규칙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감염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해야 되나요? 사마귀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네. 일단 나온 거는 빨리 뭐 피부과를 가시든 한의원을 가시든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과적인 피부 치료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방에서는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첫째,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 깨트러진 그런 균형이 있나 없나 보고요. 그 사람의 체질과 아울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까지 고려한 네. 한약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침이 참 염증 치료에 좋거든요. 여러 가지 네. SCI급 논문을 봐도 침이 실제로 소염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혈순환을 시켜준과 동시에 이 침 치료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염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자 본인 스스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예. 특히 기름지고 차고 막 술, 뭐 맥주, 밀가루 네, 듣기만 해도 네. 그렇겠네요. 그런 걸 드시게 되면 네. 우리 몸의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습당 같은 노폐물이 더 잘 생기니까 염증 같은 게 더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도 고쳐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난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나이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유자입니다. 유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난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이 유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동의보감에 유자는 성질이 서늘하여서 우리 몸에 열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열독을 풀어주는데 그러므로 해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네. 하고요. 특히 술독을 해독을 시켜주고 유자가요? 네, 음주 후에 입냄새 날게 걱정되면 이 유자차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또 이 찬 성질 때문에 네.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도 네. 유자차를 한 잔 따끈하게 해서 드시면은 바로 풀어지죠. 그리고 이 밖에 한약에서는 발한, 땀을 내게 해서 해열시켜주고요. 또 소염과 치매, 기침, 네. 기관지를 좋게 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근데 성분으로 보자면 비타민 C도 굉장히 많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피로 회복과 뭐 피부 미용에도 좋을 뿐더러요. 아. 이 칼슘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이나 네. 아이들 이제 골격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유자 껍질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유자 껍질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 펙틴과 바로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게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줘 고혈압이나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리모넨은 목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줘서 기침 가래, 특히 요즘 환절기 때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무감 오늘은 유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손주인데. 네, 그러면 손잡인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4살이고요. 네. 키가 또래에 비해서 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몸무게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네. 좀 작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둘이 쌍둥이인데. 네네. 여자나 저 쌍둥이인데, 여자아이보다 몸무게고, 키고 한 5cm 차이가 나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시겠어요. 네, 잘 안 먹어가지고 네, 음식을 너무 안 먹어서 한의원에 가서 네. 그 약을 좀 먹였어요. 아, 네, 근데 진맥을 하니까 네.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네, 지금 뭐 약을 지금은 음식 안 먹는 거를 일단은 고치주고 네. 나중에 비염 치료까지 하려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랬는데 네, 네. 밤에 잘 때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애가 네. 입을 벌리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좀 이 또래에 비해서 좀 키도 좀 작고 그런 네. 건지 몸도 약하고. 그렇죠. 어머니,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코 막힘은 열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네. 비강내과 코에 살이, 점막이 꽉 부어서 코가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통 밤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인체에 열증, 애들 감기 걸려도 그렇고 허혈증이라 해서 허혈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네. 애들이 이게 밤새 코가 꽉 막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게 돼요. 자기도 숨을 쉬려고. 그러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요. 이게 밤에 잠을 잘 자야 입맛도 돌고 키도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왜소해지고 키도 적게 나가고 아침에 입이 깡마르고 입냄새가 나면서 이게 자꾸 이 호흡기 쪽으로 감염이 더 잘 돼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이제 보약 뭐 밥 잘 먹게 하고 그런 보약보다는 동시에 그와 함께 아울러 비염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이 환자로 그 내원하게 되면 비염 한약만 때로 이제 짓게 되거든요. 보약을 배제하고. 예. 그래서 우선 예. 급한 증상과 체질을 고려해서 이제 비염 한약을 짓게 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혹시 안에 보약 키 크고 뭐 밥 잘 먹게 하는 약을 지었나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밤에 더 깊은 숙면을 자게 되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저절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입맛도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네. 여기서는 일단은 몸을 이제 잘 먹는 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비염 치료를 하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애들인데 약을 네.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네. 네. 근데 그것도 원인이 비염에 있다면 차라리 원인 질환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몸을 애가 앞으로 밥도 네. 잘 먹고 키 크고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리고 아, 어머니, 그게 예. 여기 저기 보면은 이제 또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보통 이제 키도 작고 왜소하다고 그러고 항상 막혀 있고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네, 아이들이 주로 이제 입을 벌리고 밤에 코가 꽉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3대 합병증이라 해서요. 성장장애, 그러니까 키도 못 크고, 그 다음에 예. 낮에도 애들이 보면은 코를 훌쩍이거나 코를 킁킁대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학습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아까 입을 벌리고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 입을 벌리면서 이 턱뼈, 그러니까 인대가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턱이 앞으로 쏠리면서 부종교합, 그러니까 이빨이 네. 이렇게 딱 잘 아물려서 식사를 할 때 그래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입이 자꾸 이렇게 벌리고 자다 보면 턱이 길어지면서 얼굴도 길어지는 얼굴형 변형과 아울러 부종교합이 생겨서 이게 치과를 다니면서 이빨 치아 교정이나 부종교합 치료하다가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종교합이 얼굴이 안 예뻐서도 그것도 문제지만 미간적으로도 문제지만 소화가 자꾸 안 되면 자꾸 체하고 위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게 돼요. 면역력이 더 떨어지겠죠. 위장 기능이 나빠지니까. 아, 그래서 네. 그런가 봐요. 속이 안 좋아 소리를 자주 하고 잘 토하고. 그러죠. 그것도 그게 관련이 있는 네,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염이라 해서 코 증상, 뭐 코가 막히고 콧물만 나오고 재채기만 자주 하고 뭐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자꾸 목 뒤로 넘어가서 기침가래 끓는 그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합병증들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가 앞으로 더 잘 먹고 키도 잘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그 한약을 애기들 한약 치료를 하는 겁니까? 한약 치료와 함께 이제 필요하면 침 치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저희 한원에서는 이제 이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사실은 드리려고 아껴놓은 설명이 있는데 배농 네. 치료법이라 해서 그 네. 코 속에 아니면은 저 안쪽 부비동까지도 혹시 이렇게 툭농증 네. 증상 같이 부비동염 증상이 있으면 이 농을 밖으로 빼내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한약재로 그러니까 순수 그 한약재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코막힘 증상과 염증까지 같이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농도 밖으로 빼주면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네. 이거 조금 애들 크면은 왜 이제 양방에서는 네. 이 코를 갖다가 비염이 있는 애들은 구멍을 이렇게 또 수술해 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수술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비염 수술은. 그게 뭐냐면 이제 비중격이 코뼈가 휘었다고 보면은 그게 원인이 된다고 보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콧살이 안에 점막이 너무 붓다 못해 늘어져서 콧살이 자라 있으면 이제 레이저로 내시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절개를 해주는 그 콧살 제거 수술이 있고요. 그와 아울러 이게 코에서 이 부비동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게 이제 자꾸 축농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는- 막힌 그 통로를 뚫어주는 석관하는 네. 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그러니까 수술 적응증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콧사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술을 안 하고 그 전 단계에서 치료가 되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술로 이제 이렇게 살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라내게 되면은 밑에 있는 조직들이 근육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딱딱해져서 연축이 되면 코가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거나 또 수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아이 몸을 네. 좀 튼튼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비염이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런 치료법들이 더 이렇게 선행이 돼야지만 좋을 것 같고요. 수술 적응증은 조금 더 좀 나중에 뒤로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얼마나 한방 치료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기간이? 그것도 이제 비염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알러지 비염인지 혈관 운동 비염인지 아까 말한 코가 꽉 막힌 비호성 비염인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고요. 다만 아무리 증상이 심해 보여도 만성인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치료 기간이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를 저희가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침 치료와 이게 배농 치료 같은 이제 외용 치료와 또 한약 복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쌍둥이라고 하셨죠? 예. 근데 여자아이는 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건강한데 또 네. 손주분이 또 이렇게 비염을 달고 사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걱정이에요.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손주분의 네.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3365 쓰시는 분. 저는 42세의 조금 통통한 여자입니다. 비염으로 고생한 지 20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는 초반보다 많이 좀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먹는 알약 하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약을 먹어도 봄, 가을에 콧물이 줄줄 흘러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저처럼 오래된 비염도 치료가 되나요?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네. 한의원에 가면 좀 치료가 잘 될까요? 어떨까요? 물론 쉽진 않겠죠. 네.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실제 코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보면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한약은 그 나타나는 증상 위주로만 어떤 그 치료제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인의 전체 면역에 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염 때문에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면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위장 기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불면증이나 기타 갱년기 같은 증상이 없는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기운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서 그 사람에 맞게 체질적인 또 증상적인 거에 맞게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근처 네.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제작진이 연락 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